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잡톡 직업인을 만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닐라 씨라는 정말 유명한 웹드라마를 만든 장본인 이낙원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바닐라씨에서 이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낙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종사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바닐라씨는 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로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광고라든지 어떤 예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실사 촬영 위주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학부 때 전공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문화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분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저는 학부 때는 생물학 전공이었고요. 생물학과에서 그 유전체 분석하고 그런 DNA 그 클로닝 같은 거 하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업무도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철학도 복수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미 언어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졸업 논문은 과학 철학으로 했었습니다. 와,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문화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지만 학부 때 전공은 화학공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만큼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실지 정말 되게 재밌네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전문대학원은 어떻게 해서 진학을 하게 되셨을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철학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어떤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문화전문대학원에 이제 아는 누님이 있어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가신 케이스일까요? 아니면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진학하신 케이스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로 바로 졸업하고 넘어간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진짜 누구나 도전 가능하고 어느 분께나 되게 열려있는 문화전문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됐을 수도 있는데 면접 때 혹시 생각나실까요?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합격했다라고 하는 팁이 있으면 좀 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팁은 없었고요. 네, 그냥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화 쪽이랑 전혀 맞지 않은 어떤 그런 과학적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질감이 없냐라는 질문을 조금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소양이 그냥 단순히 문화만 했던 사람들보다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같이 대학원을 다니는 동문들에게도 큰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원에는 현재는 세 가지 전공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전문대학원을 다니셨을 때 어떤 전공을 이수를 하셨고, 그리고 혹시 지도 교수님은 어떤 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문화 관광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당연히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죠. 강신겸 교수님의 지도제자였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연구 주제, 그리고
혹시 연구 주제를 정한 이유가 정말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학원에서 진학을 하시면서 연구 주제하고 그리고 연구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저는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큰 어떤 지역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이제 운영 잘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담론들이 어떤 형식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돌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언론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언론에서의 어떤 분석적인 방법을 연구 모델로 삼아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2년을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년을 다니고 그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때 그 기간 속에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사실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조금 얘기를 꺼내자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실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였어요. 사실 대학원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축제 준비, 축제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어요. 특히나 그 축대학이라고 하는 이무용 교수님이 그 지도하시는 어떤 과목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축제에 진심이었거든요.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고 많은 원우들이 재밌게 놀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올해 축제 연구가 4년 만에 드디어 개설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문 교수님께서 음, 굉장히 또 자신감 있게 이번 학기에 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현업의 연장선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현업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현업에서의 어떤 현장에서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에서 그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캐치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경험상 그러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들어오시는 어떤 학생들도 새로 입학한 학생들도 어, 사정에 따라서 이제 현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많이 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뭐 연구 과제라든지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몇 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의 경험,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고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현업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신입생들이나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조금 작은 프로젝트라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문화전문대학원을 새로 입학하신 분들께 많이 여쭤보면, 그냥 막연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현업에 있다가 너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문화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시곤 해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질문은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워낙 이제 그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부분을 내가 정말로 크게 어떤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내가 현업에서 필요한 어떤 스킬들 혹은 뭐 인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싶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다 잘하는 게 쉽진 않겠죠. 다 가져가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대학원 생활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설계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비 신입생분들께 남기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해라. 네,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신중해라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의 삶을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대학원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랬을 때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냥 좀 막연하게 공부나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큰 코를 좀 다쳤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입생들에게 그런 어떤 노파심에 고민을 많이 해보라. 그리고 고민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걸 성취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낙원 대표님을 모시고 10가지의 질문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바닐라씨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조명과 그리고 굉장히 좋은 촬영 환경에서 촬영을 제공해 주신 이낙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